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상반기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성 출제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월정사의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5개국 대학생들이 서울 봉은사를 찾아 차명상 등으로 구도의 마지막 여정을 마쳤습니다. 극한 폭염 속에서도 전국사찰과 선언의 수행 열기는 이를 초월합니다. 기도에 집중하며 더위를 물리치고 있는 상도동 도문선언의 수행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춘향전의 무대로 잘 알려진 전북 남원은 전통 오칠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곳입니다. 신라시대 실상사의 제기를 공급하며 융성한 이래 근래에 들어서도 오칠의 본고장으로 손꼽히는데 그릇에 오칠로 혼을 불어넣고 있는 장애를 만났습니다. 지장기도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가 을사년 윤달을 맞아 생전 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을사년 상반기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별법문에 나선 대구 동화사 양진암 도감 정묵스님은 출제가자들이 궁금해하는 전통선언의 선방생활을 소개하며 정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5개월간의 수행 정진을 회양하는 비구니 스님과 여성 수행자들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의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가 올해 상반기 결사를 회양하는 자리입니다. 입승인 대구 동화사 양진암 도감 정묵스님이 특별 법문에 나서 전통 선언에서는 안거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며 도심 수행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습니다. 법문은 어디에서 듣는지, 여름 안거의 더위와 모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선방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수행과 일상생활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많이 차이 나죠. 진짜 많이 차이입니다. 근데도 요즘은 택배 같은 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 개인 택배를 하니까 제가 시장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자기 기호에 맞는 다 택배를 해서 쓰니까. 택배차가 하루에 한 7번씩 와요. 그 우리 700번이 넘는데. 정묵스님은 대중들과 문답에 이어 20여 분간 참선 수행을 함께하며 회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번 상반기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결사의 대면 법회는 모두 10회 진행됐으며 27명이 개근 정진해 축하를 받았습니다. 개근한 수행자뿐 아니라 처음 참가한 수행자들도 자신의 신행생활에 한 단계 깊이를 더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쉼 없이 꾸준한 걸 정진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그 출석을 계속하면서 개근상을 탔다는 게 저의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신행생활에 진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의 참선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를 알아차리고 제 감정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참선의 기회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4년을 목표로 회차를 거듭하고 있는 비구니회의 수행결사는 출가와 재가를 넘어 수행정신 회복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잡한 세상에 수행을 하고 오셨다니 그 또한 선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비구니의 청정승가 공동체는 개별 수행 기간인 8월을 보내고 오는 9월 하반기 수행 결사에 다시 돌입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 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오대산 월정사에서의 출가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강남 봉은사를 찾았는데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고 죽음 체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한국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진 서울. 달궈진 아스팔트와 빽빽히 들어선 건물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도심 한가운데. 머리를 짧게 깎은 외국인 대학생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은 채 이열치열 따뜻한 차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사는 아니어도 차 한 모금에 더위를 삼키고 청량한 싱잉볼 소리에 법당은 잠시나마 고요에 이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대산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체험에 들었던 외국인 대학생들 70여 명이 차명상에 나선 겁니다. And I could smell and focus on the different flavors in the tea and the sensations that lasted on my tongue after I finished my sips and how the sensations would go away until I took another sip.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밤 9시에 잠들고 말은 최대한 적게,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마지막 날엔 세 걸음마다 머리, 팔꿈치, 무릎을 땅에 대고 절하는 삼보일배 의식까지 모든 일상이 절제로 이뤄진 한 달. Yeah, I thought it was like a good cleansing thing for me because I eat meat back at home like all the time. So it was cool to be a vegetarian for a month. This is our first time come to Korea, and we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Buddhism. It's a very rich, and the painting, the Buddha statue, very colorful. So our students really enjoy. 산사의 청정한 승가 문화를 도심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봉은사에서도 엄격한 수행자의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이치를 불교와 문학으로만 40년 넘게 탐구한 작가의 말을 통해서 또 직접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 보며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가 노년기를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구조가 과연 옳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학교 강의와 책에서 배운 지식 밖의 질문에 도달합니다. K-팝이나 드라마 등 그간 미디어로만 접해온 한국을 넘어 전통 문화와 철학 등 한국이라는 나라의 색다른 면모를 알아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And then everyone was like doing circumambulation around the pagoda, and I think that was a very combination of the indigenous practice with Korean Buddhist practice together. Yeah. 학생들은 봉은사에서의 마지막 명상을 끝으로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전통의 매력에 빠진 이들의 관심은 해외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장기도도량 철원 심원사가 을사년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제를 봉행했습니다. 그제 열린 법회는 심원사 주지 청현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정근과 명상, 독경 등으로 생전예수제의 의미 등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주지 청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생전예수제는 생전에 지은 업을 참회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예수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원사는 신도들이 백중과 생전예수제에 정성껏 올린 백미 2,000kg을 철원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심원사는 해마다 백중과 생전예수제, 칠석기도 등 불교의 전통 의례를 지켜오며 지역의 중심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 운문사가 지난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제45회 운문사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여름 불교학교의 슬로건은 마음을 다해 수처작주로 어디서든 삶의 주인이 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들은 화랑정신의 발원지인 운문사에서 화랑 5개를 배우며 화랑처럼 주체적인 태도와 참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은 만세로에서 사찰 예절교육으로 시작해 입제식과 화랑 5개 수계식, 화랑 퀴즈, 화랑정신 체험활동 등으로 이어졌고 다음 날에는 108배 염주 만들기, 자연환경체험, 만다라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화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꽃처럼 아름다운 청소년 이런 뜻이에요. 화자가 꽃 화자예요. 꽃처럼 아름다운 청소년. 그래서 꽃처럼 아름답게 몸과 마음을 가꾸는 그런 화랑도가 1박 2일 동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화랑 옥외수계를 통해 어린이들은 화랑도의 정신을 배우고 몸과 마음을 꽃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작은 화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춘향전의 무대로 알려진 전북 남원은 예로부터 오칠 등 공예 문화가 크게 번창했는데요. 인근 실상사에 제기와 식기를 공급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이 고스란히 이어져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장인들이 혼을 담은 바루를 만들어내는 등 전통 오칠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이 전북 남원의 전통과 문화, 독립운동사를 집중 조명하는 유리광색의 3부작 그 첫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빛 원을 중심으로 겹겹이 그려진 동심원. 손가락으로 한 겹 한 겹 벗겨내자 마치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작은 그릇들이 퐁퐁 솟아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35합 바루인데 전북 남원의 정교한 목기 제조 기술과 오칠 전통이 집대성된 작품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은 풍부한 산림 자원 때문에 예로부터 온나무에 상처를 입혀 옷을 채취하고 정제해 생활용품에 칠하는 오칠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3천여 명의 스님이 머무는 등 웅장한 규모를 자랑한 실상사에 공양 그릇인 바루와 목기를 지역 주민들이 공급하면서 크게 융성했습니다. 지금 실상사라는 그 절에서 우리 스님들이 했던 이런 예전에 했던 그런 공예품들을 지금 저희가 승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목공예 오칠만큼은 최고의 도시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백골이라 부르는 원재료에 옷을 칠하고 또 사포로 갈아내는 등 모두 43번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고유의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는 오칠. 플라스틱 생활집기가 보편화되고 값비싼 오칠을 대체하는 화학품 카슈가 성행하는 요즘이지만 장인들은 남원에서 군락을 이뤄 전통 오칠 기술을 전승 중입니다. 바루와 제기 등 전통적인 제품부터 스님들이 여름철 즐겨 쓰는 모자와 텀블러 등 방습과 방수, 방충 등 오칠의 효과가 필요한 어느 곳이든 활용됩니다. 취재진이 만난 오칠장 박강용 오칠공예관 관장은 평소 신는 고무 슬리퍼에도 오칠을 하는 등 일상 대부분을 오칠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톱 아래에 묻은 검은 칠은 이제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게 됐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쳐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취미까지 일로 변해가지고 항시 일을 하는데 자연은 역시 사람을 항시 기대 이상의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칠이 현대적인 회화 작품의 재료로 활용돼 우리나라 전통의 고고한 미을식을 나타내는 등 예술적 요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행과 예술이 둘이 아니라는 선예의 일치를 화합으로 펼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도 남원의 장인들과 자주 교류하는 등 오칠의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되는 중입니다. 스님이 이제 오칠을 최초로 접목하기 전에 이제 저희 남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온나무도 큰 거 있으면 하나 캐가고 싶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공예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작업실, 한쪽 책상엔 앳된 얼굴의 청년이 옷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전북대 야간대학교에서 오칠을 공부하고 낮에는 장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칠하고 말리고 사포를 한 다음에 또 칠하면서 이 물건을 완성해 나간다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랄까요? 오칠을 현대인들한테 널리 알리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값싼 중국산 원재료와 화학 도료들이 수입되며 오칠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전통 문화의 계승자이자 예술가라는 자부심은 붓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승가의 재기에서 식기로 또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뻗어나가며 오칠은 전통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원 오칠공예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전국의 사찰과 선원에서는 한거와 백중 49일 기도 등 스님과 제가불자들의 수행 열기가 무더위만큼 뜨거운데요. 서울을 대표하는 출제가 선원인 상도동 보문선원이 우리 시대 선지식들과 함께하는 법석을 마련하는 등 도심 속 수행 열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폭염을 잊은 수행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몸을 숙여 부처님 절에 절을 올립니다. 스님의 연불소리에 맞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신도들의 수행과 기도 열기는 찌는 듯한 무더위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출가자와 제가자가 함께하는 서울의 도심선원, 서울 상도동 보문사 보문선원에서 불교의 5대 명절 백중을 앞두고 조상의 은혜를 기리는 백중맞이 49일 기도정진이 한창입니다. 보문선언에서는 백중기도와 함께 우리 시대 선지식들을 초청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전하는 수준 높은 법석도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 선우정사 주지이자 육조단경의 대가로 꼽히는 선타스님은 보문선언 일요법회에서 선불교의 교과서로 불리는 육조단경의 진수를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육조단경은 중국 당나라의 선승 육조해능대사의 법어록으로 선불교의 사상과 철학, 수행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법회는 불자들의 공부 열기를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선타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며 지금의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즉심즉불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본성이 본래 무생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 우리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본래 부처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 경계 끝없이 우리는 그냥 붙들리고 매이고 끄달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앞서 선어록의 정수로 꼽히는 벽암록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법석도 보문선언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대 젊은 선사 원제스님은 몸과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는 존재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의 의미를 설했습니다. 몸과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감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존재감을 확 벗어나게 된다면 뭐냐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 존재감을 벗어난 깨달음의 근거를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 나란 고정적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파트와 빌라촌 한가운데 자리한 도심 속 수행도량 서울 상도동 보문선언은 스님들이 1년 내내 머물며 개별 정진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과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퇴직자들이 일과를 마치고 자유롭게 오가며 수행할 수 있는 시민선언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출가자와 불교신자 감소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젊은 세대 사이의 불교 열풍과 함께 출가와 제가 사부대 중에 수행과 공부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국 불교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제18교 구본사 백양사가 전남 지역 동국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미래 불제육성 장학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은 최근 서울 동국대 본관 건화기 사무실에서 열린 제113회 지역 미래 불제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금으로 총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전남 나주와 담양, 장성, 한평 등 5개 지역 출신의 재학생 11명에게 각 100만 원씩 돌아갔습니다. 백양사가 동국대 지역미래 불제육성 장학사업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립전광학원 이사장도 맡고 있는 무공스님은 동국대의 전신인 불교전수학교와 해화전문학교 설립 등에 기여한 마람대종사의 뜻을 기려 마음을 냈다며 백양사와 동국대의 인연이 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산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적된 침묵을 주제로 작가 5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저마다의 시선에서 불교적 정서로 재해석한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눈으로 보는 산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느끼는 과거의 그 수행터였던 산이 지금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로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 관장은 작품 속 산의 모습은 작가들이 마음속 깊은 침묵과 마주하며 찾아낸 풍경으로 붓끝으로 형상을 짓고 마음으로 채운 작은 절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됩니다. (7월 29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